자, 이제는 다시 3년이 지난 1997년입니다. 이건 경향신문 기사가 되겠는데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여전합니다. 국민 절반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또 역시 절반이라는 얘기로 시작하는 거 봐서 독서율은 여전히 한 50%대에 머무른다고 짐작이 될 것입니다. 월 한 권 이상 구입은 29%뿐. 역시 이것은 도서 구입률을 계산해 본 것이죠. 책 구입률이라고 해도 좋고요. 사실 얼마 안 된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1989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게 아닌가요? 물론 1994년과 비교해 보면 좀 떨어집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절반은 한 달 평균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책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대략 30%, 자, 요 29%를 이제 우리가 대략 아마 30%라고 보면 열중셋이죠. 그러니까 요 얘기가 다시 한번 바꿔 그 앞부분 얘기.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은 한 달에 한 권의 책도 사지 않는 것으로 조사. 자, 이건 제대로 된 표현이죠. 조선일보보다 좀 낫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자,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또 읽어 들어가는데 한국갤럽이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자, 또 전국의 성인남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1,506명, 그냥 1,500명이 아니라 끝에 숫자까지 나왔습니다. 89년, 94년, 97년 거의 10년에 걸쳐서 우리 인구는 1,000만 가까이 늘었는데 표본의 크기는 계속해서 1,500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물어본 것은 물론 아닙니다. 계속 샘플은 교체가 됩니다. 이를 대상으로 한 한국인의 독서 실태에서 밝혀졌다. 조사에서 밝혀졌다. 한국갤럽이 자 조사 기관은 또 여전히 한국갤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갤럽이 요거 이제 9월 18일입니다. 한국 18일 얘기하는 것은 9월 18일자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한 달 동안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 자, 이것도 이제 뭐였죠? 국민 중 한 달 동안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의 비율, 또 여기 비율자가 빠졌지만, 이 비율이 바로 이제 독서율인데, 그건 50%는 아니고 이제 보니까 43.8%에 좀 불과했군요. 이들의 한 달 평균 독서량은, 그러면서 이들의 한 달 평균 독서량은 1.52권이었다. 이 두 가지 수치 모두 이제 1994년도보다는 다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은 사람들의 한 달, 여기 조심하세요. 자, 한 달 평균 독서량은 한 권이 15.3%, 두 권이 10.4%, 세 권이 5.7%, 네 권이 2.1, 5권 이상, 5권 이상 8.3%의 부여를 보였다. 요겁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웬 평균? 자, 요거 좀 색깔을 좀 제가 달리해서 웬 평균? 여기 들어있는 평균이란 말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겠으면 이제 골치 아프고요. 이게 평균인가요? 이건 분포죠, 분포. 여기 보면 분포를 보였다고 되어 있는데 평균이란 말은 여기서 빠졌어야 되는 겁니다. 빠졌어야 되는 거. 책을 읽은 사람들의 한 달 독서량은 한 권이 15.3%, 두 권이 12.4, 한 권이 15.3%, 두 권이 12.4%, 세 권이 5.7%, 네 권이 2.1%, 다섯 권 이상이 8.3%의 분포를 보인 겁니다. 분포라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 안 읽은 사람이 이제 56.2%로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 56.2%는 아까 그 100%에서 이 43.8%를 빼준 거하고 같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읽은 양이 그 읽은 양 독서량이죠. 한 권 15.3%,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권 12.4%, 세 권 5.7%, 네 권 2.1%, 다섯 권 이상 8.3%더라 이겁니다. 평균이 아니고 평균이란 말은 빠졌어야 되는 겁니다. 이 다섯 권 이상이 이 분포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당장 그 평균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평균은 이제 물론 그 다른 숫자를 가지고서 그 비슷하게 계산할 수까지는 있죠. 자, 여기서도 또 한편으로는 연령별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 68.8%가 한 달 평균 한 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 20대 중에서 68.8%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30대는 51%, 40대는 38.2%, 50대 이상은 15.3%만이 읽는다고 대답해서 연령이 낮을수록 독서량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독서량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독서량입니까? 자, 다시 한번 또 해서 또 한번 시비를 걸어봅시다. 독서량인지 연령별 독서율인지 어느 게 맞죠? 자, 여기서 한번 연령별 20대의 몇 퍼센트, 20대, 30대의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거는 연령별 독서율이 되겠습니다. 연령별 독서율이기 때문에 이게 낮을수록 독서량이 많았다는 말은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자들이 아직도 독서량과 독서율을 이제 지금 끝까지 혼동하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한 달간 도서 구입량을 묻는 질문에 29%만이 한 권 이상 책을 산다고 응답했다. 이야, 이것도 또 이제 도서 구입, 자,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산 사람의 비율, 월간 도서 구입률이 되겠죠. 도서 구입량이라고 해놓고서 질문의 답은 한 권 이상 책을 산다고 하는 도서 구입률입니다. 도서 구입의 비율, 즉 도서 구입하는 사람의 비율이니까 도서 구입률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도서 구입량이라고. 그러면서 1인당 도서 구입 권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0권. 이게 구입량이 되는 거죠. 91년 이후 이제 계속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91년 1.63, 93년 1.54, 94년 1.22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조사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그 1.22권이라는 게 이중 자기가 스스로 책을 산이라는 얘기에 포함되는 것을 기억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22권 기억나세요? 지난해 대비 독서량을 묻는 질문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비슷하거나 더 비슷하거나가 이제 47.4%고요. 더 적게 읽는다가 40.8%라고 응답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스스로 이제 독서량이 줄었다고 이제 의견을 내서 했다는데 이것만 이 자료 보고도 또 여러분 지난번 조선일보 때와 마찬가지로 더 많이 읽은 사람은 몇 퍼센트가 되는지 아시겠죠? 역시 이번에도 비슷했다는 사람하고 그 더 많이 읽는다는 사람의 비율을 더해서 백분율을 더해서 100%에서 빼주면 됩니다. 얼마? 아마 11.8%, 11.2%, 맞아, 8%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겨 읽는 책은 앞에서도 이제 아까 정의가 나왔으니까 이제 아실만한데 현대소설 43.7%, 수필 18.3%, 사상철학 종교 17.5%, 역사물 14.3%, 추리소설 11.2% 순으로 응답을 해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보다는 가볍고 부담 없는 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럼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이 옆에 있는 그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거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거 틀렸죠? 틀렸다는 거. 최근 1개월가 뭡니까? 독서량입니다. 독서량. 독서량의 분포입니다. 독서량이. 한 권이, 자, 한 권 읽은 사람, 두 권 읽은 사람, 세 권 읽은 사람. 그래서 독서량에 대한 분포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이제 통계적 관점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파악에서 그 다음 단계인 자료 수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단계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전국 규모의 독서 실태를 파악하자. 그러기 위해서 관심의 대상인 이제 모집단은
전국 규모의 독서 실태를 파악하자는 게 이제 우리 문제라는 거 금방 파악이 됐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집단은 18세 이상 성인 남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측정하려는 모집단의 특성들로는 독서율, 독서량 이런 것들입니다. 이 모집단의 모자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미 모자입니다. 여기서 표본이 나왔다. 표본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모집단이 표본을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은 이제 표본 조사를 활용했었습니다. 표본은 실제 추출 방법까지 나와 있는데 1,500명으로 이제 숫자는 거의 고정되어 있고 계속 비슷한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모집단이 우린 몇천 명, 만 명씩 늘어나지만 모집단 크기 증가와는 무관하더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자 모집단 크기 증가와 이제 무관했는데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이게 좀 말이 복잡해서 지역민, 지역별 가구 소비의 무작위 추출 방법이다. 이렇게 이건 뭐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는 이 무작위란 말을 우리 랜덤이란 말로 바꿔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추출이란 말 대신에 이제는 표집이란 말을 쓴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랜덤 표집이란 방법을 쓴다.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이제 통계학의 기본 원리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중요한 말은 여기서 또 한번 또 오차 한계라는 그런 어려운 말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신뢰 수준 95%에서 2.5%더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89년도를 예를 들 경우에 독서율 32%라는 것은 모집단 그러니까 전체 성인 남녀의 모집단의 독서율은 대략 32% 플러스 마이너스 2.5% 정도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32%로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오차의 크기가 대략 2.5% 정도. 이것이 바로 95% 구간이 된다는 뜻인데 이 95%라는 의미는 독서 실태를 조사를 하면서 표본 추출을 한번 해봤지만 사실상 그 뽑을 수 있는 표본은 무한히 많은 경우가 무한히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표본을 뽑아서 독서 실태를 조사하고 또 조사하는 과정이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표본의 독서율을 중심으로 각 표본마다 독서율 플러스 마이너스 2.5%라는 구간을 설정하면 이 무한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 중에 95%가 실제 모집단의 독서율을 포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95%를 우리가 신뢰 수준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컨피던스 레벨이란 말에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를 엄청나게 큰 모집단에서 이 18세 이상 남녀라는 그 중에 이제 독서 인구에 해당하는 이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여서 독서 인구라는 특성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죠. 이렇게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를 엄청나게 큰 모집단에서 불과 1,500명이라는 작은 표본만 뽑아도 추론이 가능한 까닭은 바로 통계학의 기본 원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 표본 추출을 공평하게 하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담는다. 이 네 가지 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표본 추출, 공평, 모집단의 특성 담는다. 표본 추출을 공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원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본 추출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평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 건데 모집단의 특성들은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독서율이나 독서량 같은 것들이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얼마나 담느냐 하는 이야기는 오차 한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제가 여기 도식화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18세 이상 남녀 이게 모집단이고 이 표본 추출 과정을 통해서 공평했을 때 이제 공평한 방법을 쓰면은 모집단의 특성 표본에서의 이 독서 인구의 비율이 실제로는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독서 인구의 비율을 잘 담게 된다는 것이
통계학의 기본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기사들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잴 것이냐, 무엇을 측정해야 독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통계 용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독서율이라는 것은 독서 인구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한 메이저로서, 측정치로서 모집단 중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의 비율로 우리가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의 비율로 정의를 했었던 거죠. 독서량이라는 용어는 독서 권수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한 달에 읽는 책의 권수를 재는 그런 통계량이었습니다. 도서 구입률은 도서 구입 인구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모집단 중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사는 사람의 비율이었습니다. 도서 구입량은 이게 유율 대신에 양으로만 이제 바꿔놓으면 되는데 양이 나타나면 이제 권수니까 이제 도서 구입 권수 실태로서 한 달에 사는 책의 권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의 분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연령별, 직업별 특성 이렇게 해서 연령이라는 변수에 따라서 자르고 그 직업이라는 변수에 따라서 자르는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또 들여다봤습니다. 이 이외에도 기사별로 잠깐 등장했던 것이 조선일보에서는 독서 시간이라는 것을 재봤고 1989년 한국일보 기사에는 독서 욕구라는 그런 특성이 등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량의 변화라는 그런 것도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서 등장했었고 전부 계속 낮아진다는 우울한 이야기들이었죠. 그 다음에 즐겨 읽는 책이라는 척도가 이제 한국일보 기사에 나타났고 읽고 싶은 책이라는 실태도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산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저자 인기도라는 그런 것을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조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쭉 뒤로 미뤄온 얘기 중에 하나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책이란 무엇이냐입니다. 책이면 다 책이냐? 전공서적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 통계학 교재 같은 경우 한 학기 내내 읽어도 어떤 사람은 제대로 읽지를 못해가지고 F를 맞는 사람도 있는데 책이면 다 책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독서 실태 조사라는 것은 여가 활용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는 책들은 배제합니다. 이것은 제 마음대로 분류한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책은 여가 활용 측면에 초점을 준다는 거. 책은 크게 일반 서적과 교양 서적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일반 서적에는 또한 이제 교양 서적이 또 포함이 되는데 직업 관련 서적, 생활 취미 정보 서적, 백과사전, 육아사전 이런 같은 것은 일반 서적으로 분류가 되고 이건 다 책입니다. 과학, 종교, 철학, 문학, 역사, 지리, 예술 서적 같은 것이 교양 서적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이건 결국 책을 한 권 읽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을 읽었느냐를 그 질문지에서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즉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독서 실태 조사 자체가 여가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는 교과서, 참고서류들은 이것 영어사전 포함됩니다. 영어사전, 백과사전은 들어가지만 영어사전은 안 들어간다는 거. 영어사전류는 제외됩니다. 영어 사전을 열심히 읽어서 다 외웠다 하는 것은 이 독서 실태 조사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각 연도별 기사 자료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한번 심층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모든 기사들이 다 기사 수록 목적을 아주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데 기사 수록 목적은 자 독서 주간 얘기 나왔고 이 독서 주간 중에 이제 한다는 얘기. 독서 주간에 결국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1989년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책 구입률 기사를 중간에 배치하고 분화 배경이 전혀 다른 일본 자료까지 인용하는 등 우리 실태가 안 좋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1994년 이제 조선일보 기사는 막 나간다 싶을 정도로 조사연도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독서 실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V 시청 시간하고 비교를 한다거나 즐겨 읽는 책 종류에 대한 기자 자신의 그 견해를 밝히기도 하고 또 표현상으로도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라는 이제 황당무계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이상한 용어를 등장시키기도 하면서 쉽고 짜릿함을 추구하는 시대조련이라는 이상한 말들을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숫자들의 변화를 또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독서율은 1987년 자료부터 나와 있습니다. 37.9에서 32%로 감소했다가 5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 엄청나게 뛰었고 그 다음에 또 3년 뒤에는 또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률은 독서량 얘기를 해야죠. 자, 우리 기억나겠지만 그 89년도 독서량이 줄었다 하는 그 기사 제목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94년에 엄청나게 뛰었고 그 다음에 97년에 또 역시 약간 줄어든 그게 이제 독서량이었고요. 도서 구입률의 경우는 87년, 89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18.5%, 25.5%로 보다시피 이렇게 꾸준히 향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 중간에 배치해서 관심을 이제 아예 흐려주고 있습니다. 94년에는 이제 이 데이터는 나와 있지가 않고 97년도에 대해서 29%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도서 구입률의 자료도 적어도 이 한 10년 가까운 사이에 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서 구입량에 관한 자료는 87년, 89년은 이제 아예 없고요. 94년 기사에 이제 1.2권 하면서 이제 97년도 자에서 그걸 이제 확인해 주는 셈이었는데 이게 떨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상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1.2나 1.20이나 이게 뭐 표준 오차가 이 차이를 넘지는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독서율하고 독서량을 계속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1989년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아예 기사 큰 제목을 독서량 줄어들라고 했는데 기사에서는 독서율이 줄어든 걸 주장하고 있었고 94년의 경우 연간 독서율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곧장 독서량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7년도의 경우에도 도표에서 살펴봤듯이 이 한 달 독서량의 분포를 이제 독서율이라고 써놓은 그런 실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낮을수록 독서량이 낮았다. 이건 또 뭐냐면은 독서율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서 또 독서량이라고 쓰는 그런 이제 혼동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뿐만 아니라 도서 구입률, 이제 뭐 도서 구입량에 대해서도 이제 또 혼동을 하고 있는데 1997년 기사에 보면은 한 달간 도서 구입량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이제 도서 구입률을 조사했던 그런 경우였고요. 즐겨 읽는 책, 읽고 싶은 책, 저자 인기도 이러한 기준들도 이제 등장을 했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이라는 척도에 대해서는 89년도의 경우 현대소설이 29.1%, 철학 종교가 20.9%, 역사가 18.7%였습니다. 근데 즐겨 읽는 책이라는 종류에 있어서는 또 현대 소설이 42.8%로 제일 높고 철학 종교 21.5, 역사 18.2%의 순서였고요. 그다음에 즐겨 읽는 책이라는 그 기준에 대한 97년도 자료는 거의 비슷하게 43, 현대 소설이 43.7%, 철학 종교가 17.5%, 역사가 4.8% 이렇게 줄었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했다는 거, 그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자, 우리 통계학적인 측면, 이 statistical side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본 추출 방법. 여기서 이제 무작위 추출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용어는 이건 뭐 통계학 쪽에서는 이제 안 씁니다. 이것을 공식 통계 용어로는 랜덤 표집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랜덤 영어로 쓰면 랜덤 샘플링 이렇게 되겠습니다. 표집, 샘플을 모으는 거, 샘플을 뽑는 작업, 샘플링. 이것이 확률적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계학의 기본 원리를 적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확률적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잘 담는다는 얘기, 그걸 이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통계학의 기본 원리는 이 이야기만 이제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공평한 추출의 이제 전형적인 예가 바로 이제 이 랜덤 표집이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 두시고, 신뢰 수준과 오차 한계에 대한 얘기는 이 랜덤 표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랜덤 표집에서 이 계산이 가능한 것이고 95% 자, 랜덤 표집에서 비롯된 것이고 95% 신뢰 수준의 의미, 그 다음에 오차한계 2.5%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아래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의 표본을 반복 추출해서 표본이 여러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각 표본마다 독소율 플러스 마이너스 2.5%라는 구간을 설정하면 무한히 많은 그 구간들 중에 자, 독소율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구간을 설정하면 그 구간들 중 적어도 95%가 모집단의 실제 독소율을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정도의 신뢰를 갖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할로서 연령이라는 변수, 그 다음에 직업이라는 변수, 이것을 사용한 그 독서에 대해 의미를 찾아봤었습니다. 그림에서 이제 보다시피 찾아본다면 이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모집단을 이렇게 요건 이제 우리 직업별로 쪼개본 거죠. 직업별로 쪼갰을 때, 자, 보다 화이트 칼라, 학생, 화이트 칼라, 농림업, 블루 칼라, 주부 이런 식으로 그 직업별이라는 측면으로 이제 나눠본 건데, 주부 중에서 여기 이제 주부 중에서 이 노란색에 포함되는 이제 독서 인구가 몇 퍼센트가 되는가 하는 거 그걸 이제 측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또 통계학의 기본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표본 중에서 자, 요 표본 추출을 통해서 주부 중에 독서 인구의 비율이 바로 그 89년도의 경우 21.5%였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한번 보시죠. 주부 중에 이 노란색 독서 인구의 비율이 21.5%로 배로 낮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주부 중에서라는 얘기고 전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 통계 용어를 빌리면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관심의 대상을 이 주부들에게만 맞춰 놓은 겁니다. 주부들만 마치 모집단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도 이렇게 담는다는 얘기로 그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문제 파악이라는 걸 이제 잘 다뤄봤는데 자료 수집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제 전 단계로서 저희가 독서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이 문제 파악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조사는 독서 실태 조사는 매년 있어 왔고 주로 한국갤럽이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독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실제로 어떻게 하고 조사용 분야가 되겠죠. 그 다음에 퍼센티지로 이제 주로 값들이 나왔는데 그건 통해서 이 과정이 전체적인 독서 실태 조사라는 한 커다란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는지 실태 조사를 수행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문제 파악과 용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